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여러분이 학술지에 임하면서 또 개별적으로 줌학습을 하면서 느꼈던 게 참 이런 연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이 연구과제는 나랑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카테고리의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거는 단순히 연구과제 발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몰 타스크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시작과 끝을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시간이나 업무나 자기 개발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학술제를 하는데 연구가 힘들었지? 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는 나랑 적성이 안 맞아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먼저 경험하면서 공부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줌 수업에서 강조했던 거는 여러분 생각을 이끌어내는 연습이었어요.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내는 거냐. 자, 여러분이 하는 업무나 여러분이 읽게 되는 기사, 책, 영상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수동적으로 보게 되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보게 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단순히 저게 뭐지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 가치와 이렇게 조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바라볼 때도 저게 만약에 내 상황에 벌어진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 때마다 생각이 압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으로 크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습을 시키는데 학술제를 할 때 여러분께 아쉬운 한마디를 한다면 연구 과제를,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이거는 세상이 필요할 거야. 그 생각은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왜 그 생각을 너가 발표하는 거, 너가 연구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지?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선택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했던 일, 그리고 내가 학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나의 일상적인 생각, 이것과 결부가 돼서 내가 가장 아쉬웠던 게 뭐지? 내가 만약 한다면 무엇을 바라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선택하면 몰입감이 굉장히 있게 돼요. 못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 생각 가운데 이거는 내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연구 주제야 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을 내가 원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이끌어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이슈나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일의 분석을 하게 되면 일에 다양한 영향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맥락을 같이 한다면 그건 자기에게 설득력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을 할 때 이슈와 경험을 같이 결부시키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글을 잘 쓰고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 주체적인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지 나는 여태까지 내가 주체적으로 살았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야? 이 정도로 아니야? 가장 주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주체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번쩍 든 몇 분이 있었어요. 예. 주체적이지 않지만 주체적이고 싶다. 예. 나머지는 뭐야? 불편함이 없나 봐. 자, 오늘은 바로 손을 안 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에서 자신이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주체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뭐냐면 시간 사용, 두 번째는 그릿이에요. 뭔가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끈기를 가지고 시간을 활용하고 규칙적으로 하게 되는 뭔가를 우리가 그릿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과 관련된 자기의 주체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주체성. 이렇게 4가지의 요소를 보고 그 사람은 주체적인 삶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자, 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주체성은 자기가 하루에 일어났을 때
하루 동안에 보내는 자신의 시간의 컨텐츠를 내용을 봤을 때 아, 내가 주체적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체적인 것을 보는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를 사는데 가장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 여기서 밝혀졌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주체적이지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시간을 관리할 때 우선순위와 잡다한 다른 일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있는 하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시간이 부족할 때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네, 가장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부족한 요소를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한데 부족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아는 경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할 때 아, 내가 만약 부족해. 그러면 이게 뭐지? 아, 내가 이 일을 먼저 하고 있어서야. 아,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체적인 시간 관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관리에서의 첫 번째 시간 관리에서 세 번째 요소로 질문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예요. 시간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할 때 실험에 좋은 실험이 하나 있죠. 그 제한된 용기에 돌을 넣을 때 큰 돌과 작은 돌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넣는다 그러면은 작은 돌을 막 먼저 넣고 큰 돌을 넣으려고 그러면 넣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큰 돌을 먼저 넣은 다음에 작은 돌을 넣게 되면 사이사이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가 있어요. 시간 관리는 바로 이것과 똑같아요. 우선적인 것을 먼저 하게 되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은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분간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추렸을 때 자기가 잘했던 기억의 핵심 요소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남이 좋다고 하는 영상에서 추천하는 도구들 많이 쓰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내가 이거 써봤더니 괜찮았어? 다음에 써보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이 네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 중에 그릿이라는 게 있죠. 그 그릿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뭔가를 하는 열정하고 그다음에 끈기가 있는 것을 그릿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어요. 막 불타듯 막 몰입을 해서 밤을 새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집어치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 열정을 분배해서 에너지를 골고루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도록 꾸준히라고 하는 게 그릿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일단 미치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하는 거. 근데 이것을 미치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밤을 새서 하는 걸 우리가 미친다고 표현하는데 그거보다는 에너지의 포커싱을 그곳에 맞추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끈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했던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체성 있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난 내 인생을 봤더니 주체적으로 뭔가 끈기를 가지고 뭔가 했던 열정이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끌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1년을 봤어요. 2024년. 내가 끈기 있게 뭔가를 했던 도전이나 취미가 있었다? 그거 있는 사람. 지금 계속 한 사람만 들고 있어요. 예. 그게 무엇인지 나는 알 것 같은데 바로 이 학술제겠죠. 그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도전으로 느꼈던 거고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그릿 측면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소한 거라도 내가 특기와 역량을 향상할 그런 뭔가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열정이나 취미, 재미 이런 것들을 아는 거니까 뭔가 도전을 할 때 그것을 드러낼 가능성이 큰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릿이라는 두 번째 요소. 처음에는 시간을 얘기했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는 그릿.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에 대한 관심인데요. 자신이 하는 일을 봤을 때 나는 이 일은 평생 살 때 이때 외에는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자,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일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해요. 관점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일은 어떤 일이 내주는 결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무엇을 겪고 있느냐가 중요한 일의 분류예요.
사람들이 보면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랑 관련된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를 쓰거나 이럴 때 자기의 경력을 쓰면 한 게 없어요 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전혀 다른 카테고리라 하더라도 그 일의 분류, 전혀 관련성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분류를 했을 때 내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을 향후에 하고 싶은 그 일과의 연관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찾았을 때 내 경험이 의미가 있고 그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것에 새로운 것을, 예를 들면 돌이 필요한데 돌이 없는 현장에서 돌을 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의 그러한 요소,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에서 그 요소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이제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손 들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더 좋은, 내가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이 일은 당장에 때려칠 거야. 그럴 가능성 다분히 높죠. 우리 나이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일과 무엇을 견주었을 때 무엇으로 이 일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대가보다 그 경험이 너무 즐거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일을 조금 요 정도의 돈을 요 정도만 준다고 하면 나는 절대 안 떠내. 배로 준다면 가겠지만 나는 그 정도의 임금 상승이 나의 일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 이런 것들은 자기 일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두는 가치가 그렇게 대가보다 그 경험이 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고 그 일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이 주는 가장 여러분 나이에 필요한 요소, 이것은 내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은 여러분 나이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로는 어느 한순간에 이겁니다라고 누가 주는 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로는 90세도 생각할 수 있어요. 돌아가시는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자기가 무엇을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역량,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보고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죠. 주체성.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부품인 것 같아. 내가 없어도 누군가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이걸 하면서 즐겁고 관계가 재밌고 이 안에 내가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 내 자신이 더 기대가 돼. 그러면 그 일은 일 자체로서의 주체성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부를 또 직업이나 인간관계 이런 영역을 선택할 때 나는 주체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체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체성의 한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는데 내가 이 사회가 지금에서 많이 불편하고 또 많은 뉴스에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럴 때 내가 어느 정도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주체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주체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이러고 보니까 나 굉장히 주체적이었네. 또는 내가 어느 면에서는 주체성을 잃고 살았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때부터 중요한 건데요. 이제 학술제의 의미도 그런 거죠. 무언가를 해내는 거. 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주체적인 삶이 되거나 주체성의 요소를 확 쥐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매일매일의 삶, 또 한 달, 1년이 필요하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잠재성 향상 훈련이에요. 사람이 일을 해나가는데 역량이 있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유전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클 가능성이라고 하는 잠재성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잠재성은 여러분을 딱 볼 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으면서 향상되고 그것이 큰 폭발적인 그런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시간 관리를 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플래너를 꼼꼼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도 시간 관리 노트가 필요해요. 그거는 뭐 앱으로 해도 좋고 노트로 해도 좋은데 시간 관리할 때 딱 필요한 게 뭐냐면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관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용하죠. 그럴 때 내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도착할 거야. 이걸 보고 내가 어떤 과정에서 루트를 가고 있는지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시간 관리는 그런 맥락이에요. 오늘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했나? 만약에 오늘 한 것 중에 중요한 경험은 뭐였지? 내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것을 더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뭐였는지, 그리고 내가 내일 그리고 다음 달 내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꾸준히 하고 싶은지, 그게 내 시간 계획에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하루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과거를 보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 내일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요소를 시간 계획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개발하고 또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근데 맨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읽기. 그렇죠? 그래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예. 예, 그래서 향후 이제 오늘과 같은 학술제 여러분이 하면서 나 연구에 조금 뜻이 있고 어디를 가도 좀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것 중에서도 보건의료 영역에서 여러분이 주면 좋겠다 싶은 책하고, 시간 관리 너무 안 되는데 이걸 좀 책 보면서 셋업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졸업할 때 보니까 내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걸 알았어. 지침서까지 해서 짝 종류별로 있어요. 근데 색이 부수가 다른 거 알 수 있죠? 선택하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구로 책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는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돈을 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의식적으로 하려는 그 시간 클립을 여러분 일상에 넣어야 돼요. 매일 한 줄씩을 영어를 읽는다든지 외운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요소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나이에 시작을 할 때 하루에 10분은 제 나이가 됐을 때 2시간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제 나이에 2시간 하면 다 미쳤다 그러죠. 그 미친 것을 여러분 시간에 10분씩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전공 영역인데요. 전공은 보건의료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업무와 관련된 것도 있어요. 전공 영역과 관련해서 오늘 논문을 쓰면서 내가 이 이슈는 조금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영역에 적어도 1년에 5권씩의 책을 읽든지 세미나에 참여하든지 뭔가의 액티비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전공 영역에 깊이를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요소에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그런 영역을 정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확장하고 싶은 영역을 몇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도전을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는 여러분이 중년이 아니라 중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청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얻어 걸린다고 그러죠. 자기가 꾸준히 하면서 내가 통제된 사이에서 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과학자들이나 어떠한 발굴을 한다거나 이럴 때 꾸준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의 이벤트로 딱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개발이 되는 그 순간은 우연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것의 우연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뻗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다양한 영역에 여러분이 발을 뻗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한 것에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얻어 걸리는 게 얻어 걸린다 하더라도 기존에 여러분의 그릿이 있는 상태에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잠재성 얘기했죠. 자, 잠재성이 탁 터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릿이 깔려야 돼요.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계속 루틴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확장을 위한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상을 봐서 책을 읽으면서 그 우연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에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우연이 80%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20%가 사람들하고 다른 그릿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우연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의 시간이나 일상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이 이렇게 열어놓는 그러한 도전을 하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을 타는 연습, 발표 잘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으면 안 돼. 우리가 뭘 열심히 하더라도 나는 오늘 책을 읽어야 돼. 어려운 책, 막 이런 책을 막 읽으면서 막 땀을 내면서 막 너무나도 보기만 하면 잠을 자는 그런 책을 읽으면 절대 안 되고 재미있는 책.
재미있는 일, 재미있는 도전을 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즐겨야 돼요.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의 삶도 많이 오픈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